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저는 사람들 앞에 서는 거 좋아해요. 요즘에 그런 걸 가지고 관종. 전 어렸을 때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반항을 했고 방황을 했습니다.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저는 믿음의 힘을 믿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늦게 들어갔거든요. 부모님의 믿음의 결과로 수석 졸업을 하게 됩니다. 내가 목표를 한 거를 이루고 나니까 삶에 대한 자신감이 좀 붙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 오늘 빡독 처음으로 참여하게 된 배우 이지혁입니다. 저는 오늘 이 스피치를 꼭 하고 싶었어요. 왜냐? 제가 작년 9월에 박사님께 멘토링을 받았었거든요. 거기서도 발표를 했었습니다. 쟤는 연기하는 친구가 말을 명확히 해야 된다. 마지막이고 하니까 쓸데없는 얘기랑 아예 망쳐버리겠습니다. 발표를 하고 그 영상을 최근에 제 페이스북 피드에 편집을 해서 올렸었거든요. 그때 화술과 지금 나의 화술이 얼마나 발전했고 성장했고 확인하고 싶어서 이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만큼 저에게 지금 이 시간은 너무나 소중하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 서는 거 좋아해요. 요즘에 그런 걸 가지고 쓰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관종. 좀 넓게 쓰면 관심종자라고 해요. 네, 맞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제 존재에 의미가 있어요. 그게 변화가 되면 인지도가 되고 이제 결과로 이게 경제적인 가치까지 알바를 그만둘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나오게 된 이유는 책에 관한 제 성장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인데요. 간략하게 저의 인생을 말씀드리자면 전 어렸을 때 공부를 진짜 안 했어요. 하기 싫었고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은 저를 설득시키지도 못했어요. 왜 공부를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반항을 했고 방황을 했습니다. 친구가 전부였어요. 학창시절 때는.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아무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군대에 가서 책을 읽기 시작했고 무슨 말인지 1도 몰랐지만 그래도 끝까지 읽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메타인지라는 개념을 몰랐는데 제가 부족한 부분이 뭔지는 알았던 것 같아요. 그때 제 끈기가 진짜 없거든요. 제가 학창시절에 학원을 엄마한테 끊어달라고 하면 한두 달 다니면 그만뒀던 것 같아요. 내가 끈기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해력이 부족하고 제 책이 무슨 말인지 1도 몰라도 마지막 마침표는 찍자, 그렇게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책을 읽어도 사실 도움이 안 돼요. 내 삶에 적용이 안 돼요. 제가 실질적으로 지금은 정말로 독서 모임도 하고 있고 정말 책에서 얻은 것들을 삶에 적용시키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언제부터였냐고 한번 쓰면서 생각해 보니까 항상 말씀하신 아웃풋의 그거를 제가 서평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책을 내가 씹어서 삼키고 소화시키는 행위까지 하니까 이게 진짜 책이 제 삶으로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작년에 박사님께 멘토링을 하면서 책을 일주일에 한 권 읽고 그리고 독후감을 하나씩 썼어요. 진짜 토할 뻔했습니다. 진짜로. 아니 이게 일단 어디서부터 뭘 써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책에 대해서 내가 어느 부분을 써야 되고 아니면 전체를 써야 되나? 그런 것들을 진짜 고민을 하고 그래도 꾸역꾸역 하니까 이제는 조금은 서평을 제 삶과 적용시켜서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시간들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완벽한 공부법 첫 장이 어떤 챕터인지 아시나요? 그렇죠, 믿음. 저는 믿음의 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과연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언제 가장 힘을 발휘할까요? 믿음은 힘들 때 가장 그 힘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내가 힘든 구간에 있을 때,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서평을 쓸 때 토하고 싶을 때 토를 꾸역꾸역 참아가면서 그래도 나는 쓸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관한 제 경험 2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믿어주시는 믿음의 힘입니다. 얼마 전 독서 모임에서 유혹하는 글쓰기라는 책을 보았는데 거기서도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굳이 믿는다고 떠들지 않아도 좋다.
대개는 그냥 믿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뭐 떠들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저희 부모님은 저를 믿어준다고 되게 많이 떠들으셨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고 너무나 부족해요. 정말로.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모르는 분야는 지금도 토할 것 같아요. 솔직히 진짜. 근데 이 믿음의 힘이 처음으로 실질적으로 제 삶의 결과로 나타난 게 이제 제가 대학교를 늦게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자퇴 경험 한 번, 대학교 자퇴 경험 한 번, 그다음에 군대 다녀서 다시 연기를 하기 위해서 연극과를 들어갔는데, 그때 부모님께서 되게 많이 응원을 해주셨어요. 군대에서 부모님을 설득했는데, 설득을 하고 나서부터는 부모님이 저한테 전폭적인 지지와 믿음과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것 도움까지 해주셨는데, 제가 그래서 그거에 보답하고자 장학금은 무조건 받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뭣도 모르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냥 맨날 학교 가면 제일 앞에 갔고, 절대 안 늦으려고 했고, 10분 전에 갔고. 그래서 저는 그 부모님의 믿음의 결과로 수석 졸업을 하게 됩니다. 와, 뭐 수석 졸업 그냥 뭐 수석 졸업 뭐 다 한 학년에 한 명씩은 꼭 하잖아요, 그죠? 뭐 성적표 보니까 B뿔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 다른 건 뭐 다 A고 A뿔이 뭐 다 그런 거 아닌가? 예, 뭐 아무튼 그게, 근데 거기서부터 솔직히 저는 학교에서 배운 거 돌아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이해력이 부족했고, 그냥 좀 점수 받는 법을 알았던 것 같아요. 제가 전문대를 나왔는데 일단은 다른 어린 친구들은 공부를 안 했고, 그냥 저의 태도, 열심히 하려는 마음으로 교수님들이 좋은 점수를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간 내가 목표를 한 거를 이루고 나니까 삶에 대한 자신감이 좀 붙기 시작했어요. 아,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내가 원하는 거를 설정하라고, 내가 모르겠지만 그거를 죽어라 노력하면 이룰 수 있는 놈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2009년 1월부터 입시 연기를 시작해서 지금 2018년이잖아요. 10년 차 그래도 연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모님은 저를 믿어주세요. 항상. 그래서 저는 저한테 주어진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똑똑하고 효율적인 최선이 무엇인지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야 많은 운의 접점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는 그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부모님 믿음은 저를 실질적으로 움직이게 해줬던 것 같아요. 지금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 같아요. 그냥 집에서 TV 보면서 만화책 보면서 놀면서 술 마시면서 나는 믿어, 내 미래는 잘 될 거야, 이거는 뭐 어떻게 맞아야 되나? 네. 그러니까 결과가 당장 나오지 않더라도 저의 성장으로 나타난 것 같아요. 그 믿음의 힘이.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진짜 요즘에 나 1년 뒤가 너무 기대된다. 좋은데? 어떡하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믿음에 가는 이야기. 제가 고등학교에 연극 동아리 강사로 나간다고 했잖아요. 제가 학교 가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할 수 있어. 믿어. 믿는다. 그리고 너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보여달라. 이 태도에 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잘하고 못하고는 그 다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 사실 이 앞에 서는 저도 지금 떨리고, 학창 시절에 그 예민한 시기에 사춘기 시절에 그것도 친구들 앞에서, 왜냐면 친구들 앞에서 이야기하면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야기하면 피드백이 바로바로 나오거든요. 놀리고 막. 근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거나 연기를 하는 게 진짜 쉽지 않아요. 정말로.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가 청소년 연극제를 나가는데 한 친구가 조금 어려운 캐릭터를 맡았어요. 근데 그거를 자신의 최선의 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한 방법론을 알려주고, 적어도 그건 제 분야니까 계속해서 믿는다고 얘기해줬어요. 그래도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불만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안 되는데. 그러다 제가 영국부 강사하면 영국부 담당을 하는 교사님, 선생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 선생님한테 이런 소리까지 듣게 돼요. 선생님, 그 아이들이 선생님이 너무 열정적이래요. 못 따라가겠대요. 한 친구만 붙잡고 너무 시간을 끈대요. 그 소리를 들었을 때는 진짜 하기 싫더라고요, 솔직히. 진짜 와장창창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나는 제가 지금 나가고 있는 학교가 제 모교고 제 후배들이거든요. 솔직히 저는 정신연령이 그 친구들이랑 좀 비슷해요. 진짜로. 근데 연기는 제 전문 분야니까 내가 강사로 나갔으니까 이거까지 그렇게 비슷하게 가면 안 되니까.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이거에 대한 태도가 바뀌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 장담 못하지만 진짜 삶이 바뀔 수 있다. 너희들이 이 토할 것 같은 감정들을 견뎌내면. 그런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렇게 해버리니까 진짜 하기 싫더라고요. 그냥 진짜 그때도 연습 시간이 이제 청소년 연극제가 얼마 안 남아서 집에 가고 싶었는데 그래도 해야 되니까 앉았습니다. 대신 좀 입을 다물었어요. 덜 열정적이게. 근데 진짜 귀신같이 저한테 오랫동안 그 시간을 들은 그 친구가 날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저 지금 말하면서 솔직히 좀 소름 돋는데, 와, 이 변화, 내가 어찌나 모르겠어요. 이 변화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 순간에는 믿음을 믿었어요. 내가 믿으면 너가 변화될 거라는 걸 믿었어요. 이 친구가 실제로 그걸 보여주니까 이거는 뽕이다. 진짜 뽕 맞은 기분이다. 제가 팟캐스트 들으면서 박사님 이제 친구들이 변화되는 걸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와, 진짜 실제로 느끼니까 저는 그때 진짜 확신을 가졌어요. 내 삶도 그렇고. 진짜 그러면서 교육이 뭘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도 방황을 많이 했었고. 제가 생각하는 교육은 저도 공부를 안 해서 모르겠지만 믿어주는 것 같아요. 그 구간 안에 있는 친구들까지도.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지만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믿어주는 게 제가 생각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친구가 그렇게 날아다니면서 다른 친구들은 엄청나게 자극을 받았을 거예요.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는 연극제 준비를 너무 잘하고 있고 다음 주가 연극제인데 상을 탈 겁니다. 그리고 그 대본도 제가 썼습니다. 박수 한 번씩 쳐줘도 돼요.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제가 제 피드의 영상을 옮기면서 저의 부족한 부분, 스피치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려고 그리고 한번 증명해 보이고 싶어서 이거를 생각을 했어요. 빡독에서 스피치를 해야겠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믿음이란 주제가 떠올랐고 내 삶에 충분히 접목시키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준비를 하면서 다시 완벽한 공부법 챕터 1을 읽었어요.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거는 챕터 1에 제가 방금 얘기한 믿음에 관한 부분 2가지 다 나옵니다. 엄마가 그런 학교에서 부적응한 토드라는 학생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친구를 믿음으로써 그 친구가 지금 뭐하고 있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학교는 되게 불량 학생이었고 시를 써서 데리고 갔는데 자기가 써서 불량 학생이었지만 자기가 써서 좋은 시를 냈는데 선생님이 얘가 불량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너가 쓴 거 아니지 또 낙제를 줘요. 그렇지만 부모님이 믿어줬어요. 그리고 챕터 1 마지막 부분에는 이 친구는 하버드대 교수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게 믿음의 힘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런 학생들의 선생님에 대한 믿음, 뇌의 가소성, 뇌는 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책의 힘이라고 봅니다. 네. 이제 정말 마무리를 할 건데 제가 믿음과 책이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써먹고 있는지 여러분도 저처럼 간증할 수 있는 경험을 하셨으면 해요.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